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에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들이 경제 성장률을 주저앉힐 것이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제지표가 좋다라면 주가는 올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기대치들이 낮아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일단은 좀 팔아보자,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바닥을 찍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도 사스 때와 비교해서 증시가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기간이 언제쯤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배나 불어난 중국 경제의 발열 때문에 손실률이 191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사스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의 경제 규모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손실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91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충격파,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정월 대보름이죠.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이제 쥐불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보름 행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불엄을 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두라든지 그다음에 땅콩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자, 나쁜 일들을 깨뜨리자, 이런 식의 어떤 기원을 좀 했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불엄 꼭 한번 오늘은 정말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꼭 좋은 쪽으로 기원하시기 바라고요. 정월 대보름에 보름달 보면서 또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소원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게 됐죠.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들은 그렇게 새롭거나 또는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악재가 생산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거듭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즉 올라간 이후에는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또 내려간 이후에는 상승 추세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다시 재차 반등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은요,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냥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본다라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미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무려 3%나 올랐고요. S&P 500은 3.17%, 나스닥은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단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주말에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고 해서 크게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제조업 지표가 일단은 후순조롭게 딱 뚫고 지나가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요.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5천 명.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요, 일단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3.6%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아주 좋다,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3.1%로 지난달 또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다.
현재 이렇게 뭐 경제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경제지표가 좋기는 한데,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거든요. 각 신용평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S&P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종 코로나의 여파를 통해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5.7%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5%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불과 지난달이었죠. 그 중국이 6%대 그 연간 성장률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뭐 축제 분위기 비슷하게 나타났죠. 6%를 지켜줬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해소된 시점에서는 이제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6%가 깨질 것이다, 5.7%로 내려잡자 그랬다가 지금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5%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일단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된 경제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JP모건 같은 경우도 1분기에는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좀 했고요. 에버코어 ISI라는 이 평가사는요, 1분기에는 중국 성장률이 0%일 것이다. 네. 뭐 사실은 지금 중국,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다 마비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2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연휴가 이제 끝나고 공장이 재가동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대한 충격들이 여전할 것이라 생각되죠. 소비가 위축되고, 공장이 돌지 못하고, 또 교역 같은 부분들, 또 중국으로의 어떤 그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으로 사실 여행 가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이어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사업상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 봉쇄가 된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0%대의 경제 성장률 뭐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되고요. 뭐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성장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러한 중국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간 좀 주춤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연준에서는요, 뭐 경제 전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일단 부상은 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의 둔화 위험은 지난해 말부터 줄어들고 있다. 즉 중국이라는 이 한 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무엇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 경제 지표들 다 아우러져 가지고 막 혼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주가는 주가대로 지들 나름대로 또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또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 더 지속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요. 참 복잡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에서의 차익 매도, 즉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적 상승을 이용한 차익 매도가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주가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중요한 척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중국 증시가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한 쇼크 때문에 완전히 뭐 폭락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뭐 낙폭과대다, 너무 심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이제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실망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죠.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일단 이번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이게 괜히 추이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을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뭐 하여튼 네,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남 탓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면 이런 큰 폭락에서의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이 그래서 언제쯤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난 사스 때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 상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스 시점에서의 환자 증가율을 좀 보게 됐을 때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감염자를 만들어서 30일 동안 약 200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보름 동안 한 2주 동안이죠. 이때의 증가율은 40%대로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증가율은 12%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증가율이 0%,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끝나는 모습.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2주가 2월 6일입니다. 그래서 2월 6일, 이번 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전히 이제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들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중국 지역에서의 어떤 발병 근원지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확산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봉쇄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들어간 바로 그 시점으로 기준을 받아가지고 주가의 어떤 포인트를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뭐 사스 때와도 같이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시점부터 해서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춘절에 대한 어떤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명절 연휴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이번 달 안에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주가 변동성을 계속 보였다라면 이번 1분기는 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때에는 주가가 일단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 2분기 때, 즉 3월 이후에나 주가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일단 시장의 전망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감염에 대한 확산이 끝나게 됐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완치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내게 되고, 감염에 대한 확산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증시는 바닥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2월 한 달까지는 중국 증시가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2, 3개월 안으로 안정감을 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타나는 바닥의 포인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1분기까지는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좀 반대로 뒤집어 본다라면 조만간 시장의 안정세, 즉 바닥에 대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 성장률 연결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릴게요. 4배나 불어난 중국 경제 발열 때문에 코로나의 경제 손실이 191조에 달할 것이다.
사스 때와 이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있고 또 이제 들었다 놨다 했었던 썰썩하게 했었던 이런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스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사스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이죠. 2003년도란 말이에요. 2003년도 수준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중국이 2003년도와 비교해서 무지막지하게 덩치가 커졌죠. 뭐 일단 GDP 규모만 보더라도 10배 가까이 불어났기 때문에요. 뭐 이것은 뭐 말할 수 없이 성장을 크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 같은 때도 제가 이제 중국 칭다오에 갔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칭다오에 갔을 때 중국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 집집마다 차가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붙잡고 얘기하기를 10년 후에는 집집마다 다 차가 생길 거고 그 당시에는 주차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보면 물론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네, 뭐 집집마다 차가 없는 데가 없고요. 뭐 난리가 아니죠.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크게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나 됩니다. 그래서 4배에 가까운 네, 그런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존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충격도 커진다는 이야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교역에 대한 부분들이 막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의 연관도가 높은 국가들일수록 그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성장률,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애플 같은 경우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LG전자 비롯해서 뭐 이케아,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도 영업을 중단하거나 모두 축소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의 충격 규모가 191조 원에 달할 것이다. 네, 이미 어떻게 되면 그것보다 더 커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스 때와 비교하면 진짜 딱 4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도 사스 때를 보게 되면은 GDP가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4%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16%대고요. 중국인의 해외 여행자 수는 더 많이 늘었네요. 2천만 명에서 1억 6,8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한국 교역량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네, 안전하지 않다,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 왜 이렇게 쩔쩔매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잘 돌아가야지 유리하거든요. 지금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사드 보복 때도 이미 교훈을 많이 얻었겠습니다만 지금 또 다른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때도 그랬을 테고요. 우리는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리를 좀 많이 좀 중시하고 있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상대방을 믿고 막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배신을 했을 경우에 걔네들은 배신을 잘하잖아요. 중국이고 일본이고 아주 그냥 얍삽하죠. 그리고 배신 한 번씩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우리가 충격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지난 사드 보복 때라든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의존도를 낮추고 좀 다른 국가들로 분산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지금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지금 동남아 국가 쪽으로 많이들 이탈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 탈중국화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이제 이런 성장률의 그 어떤 영향력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충격들은 조금씩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장 일어나는 부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계속 중국에 대한 의존도 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191조 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전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약간은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되니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느낌이 좀 드네요.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경제 지표는 괜찮았어요. 성장 전망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발목 잡기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중국 증시는 언제쯤 돌아설 것이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두세 달 정도는 더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달 정도는 일단 정신 못 차릴 것이다 정도의 얘기들. 물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번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조만간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두둑에 맞는 부분들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경제적인 규모,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6%대 지난 사스 때와 비교해서 4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손실을 미치는 영향이 무려 191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낮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조금 기분이 가라앉으실 것도 같은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영 원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규칙을 모르고서 어떻게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상대의 수를 읽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을 이길 수 있겠는가. 투자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법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다.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를 읽는 방법,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약간 좀 기분이 가라앉거나 걱정스럽거나 우울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추세,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올라설 때 따라잡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왜? 그때는 무서워서 못 샀잖아요. 많이 올라가니까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비싸서 못 샀던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너무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여러분 편으로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주말 동안에는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또 좋은 장세, 좋은 흐름들을 기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